안녕하세요. 디일렉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배터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반도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엽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연휴 끝나고 네. 장이 열렸는데 뭐 오늘 내일 쉬는 기업도 있지만 네. 어쨌든 평일이기 때문에 장은 열렸는데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이게 어제 나온 뭐 우리 시간으로 이제 새벽이죠.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현지 시간으로 15일 날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온스탠리에서 그 메모리 관련된 업황 관련된 어떤 그 15일 맞네요. 네. 현지 시간 15일로 이제 했으니까 우리 쉴 때 리포트가 그쵸. 나왔는데 오늘 네. 장 열리자마자 하이닉스 뭐 6% 7% 폭락하고 네. 삼성전자도 꽤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리포트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분석들이 많이 기사도 여러 개 나왔습니다. 리포트 제목이요. 뭐라고 나왔냐면 Winter always left last. 이 뭐 의역해 보면 결국 마지막에 웃는 건 겨울이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아니 이제 그게 이제 그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반도체 업황 한창 좋아진다니까 아직 여름이 오기도 전에 벌써 겨울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만 글쎄요, 그 이제 어쨌든 이 제목에 뭐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죠. 네. 비유법이겠죠. 뭐 결국 이제 어려운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오고 있다. 어쨌든 메모리 산업이 이제 이렇게 불황과 호황을 사이클이 이제, 있죠. 사이클대로 하는데 네. 그 사이클의 어떤 그 정도나, 그러니까 뭐 불황일 때 정도나 뭐 호황일 때 정도, 그리고 불황과 호황을 오가는 어떤 이 시간 격차는 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산업도 재편되고, 네. 메모리의 종류도 이제 커머디티화해서 최근에는 이제 좀 이제 맞춤형으로 가는 형식이기 그쵸. 때문에 네. 조금씩 이제 과거하고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어떤 생태계를 다 쭉 분석해 보고 난 다음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조만간 겨울이 올 거다. 여기 얘기는 뭐 그런 거예요.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뭐 평균 가격이 이제 한 15%에서 20% 정도 네. 메모리 가격이 네. 디램의 경우 디램 그 상승을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가격이 하락할 거다. 특히 디램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급락을 할 거다. 내년 상반기에 네, 가격이 급락할 거고 올해 상반기 대비 뭐 한 50%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네. 봤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또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네.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반토막을 냈습니다. 반토막을 냈네요. 반토막 이상 냈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비중을 이제 확대하라라는 이제 투자 의견도 비중을 축소해라. 갖고 싶어 팔라 뭐 이런 그렇죠. 얘기고, 삼성전자 목표 주가도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27% 정도 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 때문이라고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또 몇 년 전에도 이제 윈터 이즈 커밍 뭐 이래서 맞아요. 겨울이 예, 온다, 예. 뭐 메모리 겨울이 온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 뭐랄까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겨울이 온다라고 해서 뭐 내년에 올 거다라고 했는데 뭐 내년 하반기에 왔다. 그래서 뭐 3개월 뒤쳐졌으니까 뭐 틀린 거 아니냐. 얘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제 내년이라고 하면 내년 언제가 연간이기 때문에 그 네. 시기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는데 특정을 했는데 네. 약간 뭐 일치한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뭐 아닌 아닌 분도 분도 있고 어쨌든 어떤 중요한 고비에 이 모건 스탠리에서 이 션 킴이라는 한국 분이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 하이닉스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네. 뭐 CT 같은 경우 우리 뭐 이세철 전무님도 네, 그쵸. 그렇고, 나오시죠. 그래서 이제 네. 뭐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그 분석 헤드를 맡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쪽 반도체 쪽 섹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불황이 온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에 있어서는 꽤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겨울이 온다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뒷받침해 주는 주장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일반 그 AI를 제외한 예.
일반 IT 제품의 수요가 좋지가 않다. PC 뭐 이런 PC, 제품이죠. 폰 뭐 이런 거 예.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엔비디아 생태계로 이제 대변되는 AI 가속기에 대한 것도 뭐 그거는 뭐 그대로 이제 쭉 가겠지만, 이제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결국엔 내년에 그 생태계에 들어오면서 네.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 공급이 많아지니까. 공급이 많아진다. 지금 사실 뭐 이렇게 공급이 엄청 이렇게 원활한 수준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특히 이제 12단 같은 경우는 이제 8단에서 8단에서 12단으로 늘리면서 조금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하여튼 쌓기가 지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시는 건 이제 HBM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있고 뭐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 삼성이나 이렇게 공급체가 많아지면 그 안에서 수요가 뭐 팍 늘진 않았는데 이제 공급이 늘어나니까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 경쟁이 이루어질 수가 가격 없고. 경쟁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논리에 따른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그 왜 그 이정배 사장이랑 네. 김주선 사장이 대만 가서 이렇게 얘기를 뭐 했다라는 그 예, 얘기 맞습니다. 뒤에 말미에 네. 저희가 이제 살짝 이제 얘기를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재고가 지금 많다. D램 재고가. 맞아요. 그러니까 레가시 제품, 그러니까 DDR4에 대한 재고가 많다라는 거를 이 모건 스탠리도 채널을 다 확인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기로도 대만의 이제 킹스톤이라든지 A데이터 같은 이제 모듈 네.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재고가 많대요. DDR4에 대해서. 그래서 재고가 많이 있으면 물건이 잘 팔려야 되는데, 물건이 그렇지가 그렇게 않죠. 잘 팔리는 것도 아니니까 내년에는 결국은 가격이 크게 떨어질 거다라는 이제 논리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내년에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내년 하반기에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내년 상반기에 떨어질 거라고 지금 네. 얘기했거든요. 예. 내년 상반기부터. 네. 근데 내년 상반기 괜찮다. 하반기에 떨어지면 이걸 맞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좀 조금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이게 뭐 얘기하기는. 빙하기더라도 중간에 잠깐 간빙기가 있을 수도 있고 소빙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의 작은 빙하기가 온다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오늘 그 미국의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죠. 예. 대폭 인하였습니다. 0.5% 내렸고요. 올해 연내 0.5% 추가로 내린다고 네. 하거든요. 그게 이제 주는 메시지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좋지 얘기예요. 않다는 거죠. 예, 좋지가 않다는 얘기고,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음을 시인하는 것인데, 물론 이 리포트는 그 전에 나온 거지만, 그런 이제 경기가 미국 경기 특히 좋지 않다라는 지표들은 계속적으로 나왔고, 그쵸.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오늘 뭐 결국 인하되었고, 그쵸. 뭐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재고 많이 쌓였고 수요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짬뽕하면서 내년에는 이제 결국 이제 또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 사실 뭐 이 다시 겨울이 오는 걸 얘기하려면 우리가 코로나 19 때 네. 굉장히 호황을 누렸고, 네. 그 직후에 바로 이제 이제 백크래시를 입었잖아요. 그 네. 이후에 지금 점진적으로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여파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코로나 때는 말하자면 내년의 수요를 지금 끌어왔다. 예, 좀 땡겨왔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죠.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일을 하니까 PC를 뭐 바꿔야 된다라든지. 맨날 보니까 좀 느려졌다.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IT 수요가 갑자기 확 살아나고 비정상적으로. 그쵸. 그게 또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한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TV도 바꾸고요. 무슨 영향이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 빨리 접고 트랜지션 했어야 되는데 IT가 갑자기 좋으니까 조금만 더 할까? 하다가 이제 맞아, 예. 이제 또 사람 확 뽑았잖아요. 꺾이고 나서 지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 때는 그랬고요. 지금 보면은 하여튼 그 PC 스마트폰 수요가 뭐 그렇게 좋지 않아요. PC 같은 경우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조사업체들 IDC나 네. 뭐 이런 쪽에서 뭐 한 2%에서 3%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견인차는 AI PC. 요즘 뭐 코파일럿, 친구 노트북도 코파일럿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CPU에만 AI가 들어있고, 코파일럿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윈텔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MS와 인텔의 그 여러 연합이 있었는데, 이 재미있게도 현재 제대로 지원하는 CPU는 퀄컴 것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인텔에 AI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지원을 하지 않더라고요. 코파일럿 안 돼요? 안 됩니다. 코파일럿 플러스죠. 그러니까
MS가 주는 인증인데 네. 그것도 NPU가 45 테라플롭스 이상이 되면 인증을 주는 거고 그거 못 받았어요, 인증? 이거 메테오 레이크인데 네. 못 받았습니다. 그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굉장히 우픈 인텔 얘기 네. 뭐 뒤에 할 거지만 네. 근데 어쨌든 AI PC가 이제 뭐 지금 애플도요. 물론 무슨 애플 인텔리전트인가요? 맞아요. 뭐 이제 그 OS도 다 업그레이드 되고 지금 다 뭐 업그레이드 저기 아이폰도 다 업그레이드 아이폰 됐는데 16, 아직 이제 서비스 지원을 안 하거든요. 어쨌든 PC에 이제 그런 걸 심고 그러면 수요가 확 살아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뚜껑 까보니까 별로 그렇게 미지근해요. 오히려 최근에 나온 그 조사 업체의 전망은 올해 1.1% 정도 마이너스 성장할 거다. PC 시장이. 뭐 그런 전망이 또 있어요. 그래서 PC는 좋지 않고요. PC는 뭐 어쨌든 올라도 뭐 1, 2%고 떨어져도 1, 2%이고 뭐 이러니까 근데 스마트폰도요. 지금 올해 한 4, 5% 정도 또 최근에는 좀 뭐 성장 시장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이 조금 성장을 하면서 이제 판매가 좀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상향 조정된 뭐 한 4%였는데 한 5% 정도 뭐 2, 3%였는데 5%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조사 결과도 카운트 포인트 리서치 이런 데서 내놓긴 했지만 지금 아이폰이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좀 반응이 안 좋았다라는 게 있었죠. 반응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것도 뭐 분석가들 추정인데 숫자가 뭐 정확하지 회사가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첫 주말 사전 주문 판매량이 한 3,700만 대 정도 됐답니다. 그 네. 고맹치라는 사람의 또 그 추정에 고민군요. 따르면 민치고. 예. 그게 이제 작년 대비로는 한 12%, 13% 정도 감소한 수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쪽에서 이렇게 그 추적과 배송 추적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이제 조사 업체들 보면 확실히 전년 대비 줄어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여기는 인텔 그러니까 인텔이 아니라 그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AI가 지금 도입 안 된 거에 따른 여파이지 도입되면 또 늘어날 거다라는 이런 또 얘기들도 있긴 한데 글쎄요. 그 현재는 뭐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 판매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맞습니다. 휴일 때 계속 미국에서는 계속 나와가지고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생각보다 별로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폰은 또 중요한 것은 중국 시장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인가요? 네. 거기서 보니까 아이폰 16을 뭐 벌써부터 할인 판매한다는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안 팔릴 것 같으니까. 네, 할인 판매한다는 얘기도 있고 특히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도입이 되면 중국 시장에서는 그거를 과연 진짜로 쓸 것이냐. 서비스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없었어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또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 다 제한을 걸잖아요. 페이스북 접속 원하지 않습니까? 뭐 많죠. 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화웨이나 이런 쪽의 경쟁이 심화돼서 그 안에서는 이제 화웨이가 치고 올라와서 이제 애플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좀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디램 시장의 절반 정도 이상의 점유율을 훨씬 이상이죠. 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미래를 우리가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반년 뭐 짧으면 한 3개월어치 정도의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예. 과연 겨울이 온다는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나온 게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저희도 지난번에 파악해서 재고가 많다, 판매가 안 된다. 이 얘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널리 이제 이쪽 그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을 겨울이냐 가을이냐 정도로 이제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아주 극심한 다운텀이라기보다는 한 중간 정도의 다운텀, 조금 슬로우 다운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작년만큼의 어떤 급격한 어떤 혹한기가 오진 않을 거다.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든데 네. 글쎄요. 저도 좀 기대가 섞여 있는 게 있어서 작년에 워낙 급격하게 와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뭐.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작년에 왔고 재작년이죠. 네, 재작년에 이제 그렇게 왔고 재작년부터 이렇게 그렇게 왔는데 작년에 또 힘들었죠. 힘들었죠. 네, 근데 지금은 조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게 레가시 제품이거든요. DDR4 그렇죠. 앞으로 나올 노트북이나 이런 그 핸드폰에는 다 DDR5가 들어갈 겁니다. 네, 5나 5X. 그거에 대한 재고가 만약에 쌓였다면 저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을 텐데 DDR4니까 지난번 저희 영상에도 말했지만 뭐 연말이나 뭐 연초에 한번 땡 처리하면 쭉 그렇죠. 떨어질 거다라는 것이 그거 한번 처리하고 나면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텀이 오면 어떤 투자 속도 조절이나 조절하죠. 그다음에 혹은 웨이퍼 투입량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있었었나요? 지난번 다운턴 때도 다 감산했잖아요. 양쪽이 다 너도 감산, 나도 감산. 그럼 드디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겠네요. 그러면 감산할 가능성이. 감산의 가능성. 글쎄요. 지금 근데 이제 증설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 HBM에 그것 때문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밀어놓고 하느냐 아니면 아예 감산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지가 아니요. 지금 타이밍으로 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진행된 그러니까 계획된 투자는 지금 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평택의 P4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아마 HBM 때문인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 P4가 이제 이 페이지가 4단계로 나뉩니다. 네. 1층, 2층으로 돼 있는데 1층 반반, 그 2층의 반반을 이제 각각 구획을 나눴었는데 1층의 첫 투자는 원래 낸드였고요. 네. 두 번째 1층의 또 다른 편은 파운드리였습니다. 파운드리.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또 D램이었는데 2층이요. 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보도도 많이 나왔지만 1층에 낸드할 공간에 뭐 한 40%뭐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3, 40%? 한 반 정도까지 많은 반 정도까지도 D램으로 할애해서 지금 다 개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조한다는 게 그 가스 배관에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돈이 꽤 많이 드는 작업이라서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급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 거 상부에 이제 2개 있는 팹도 네. D램 하는 것도 지금 발주 다 냈고요. 내년 이제 하반기 연말 가동하는 걸 목표로 지금 공사가 발주 다 났거든요. 네네. 하는 투자는 뭐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하겠죠. 거다. 네, 한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까 지금 여기 저 모건 스탠리처럼 겨울이 진짜 오면 네. 그 위에 하던 것도 멈출 수도 있는 거죠. 좀 슬로우하게 할 수도 보통 있죠. 그걸 대비해서 클리닝 공사만 먼저 하고 장비 발주는 최대한 늦추는 게 이 그동안의 패턴이었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장비 지금 발주가 클린룸을 하는 상황이에요. 클린룸. 클린룸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장비 발주는 좀 더 늦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네요. 이렇게 된다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근데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재고 쌓여 있는 그 에이라이타나 킹스턴 이런데 모듈 업체들 재고 쌓여 있는 것들 그 채널들의 재고 쌓여 있는 것들이 꽉 차 있다고 그래요 지금. 네네. DDR4라고 하니까 DDR5는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봐야겠죠. 지금 DDR4 쓰는 그 아주 레거시형 제품들. 수요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요. 좋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DDR4를 그렇게 이제 계속 전환을 안 하고 했던 게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 그 사재기하던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럼 좀 더 만들까 하고 이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게 남아 있는 것들이라서 이렇게 극심하게 다운턴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기대입니다. 기대. 그 시장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지난 7월에도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디지타임스에서 그쪽은 현물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재고가 많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네. 악성 재고들을 잘 처리해서 시장이 좋아지기를 금곡히 바라겠습니다.